상관 공부를 시작할게요. 자, 이름에서 보시듯이 관을 손상시킨다. 관이라는 것은 정관을 1차적으로 의미하는 거예요. 정관의 질서 체계를 손상시킨다. 예전에 관의 원칙이 중심이 되는 시대에서 상관을 평가했다면 요즘의 자유로운 아이디어, 자유로운 표현 능력이 보장되는 시대에서는 상관의 의미를 좀 여유롭게 평가를 해 주셔야 돼요. 우선적으로는 기존의 명리학에서 상관을 어떻게 평가했는지 그건 알고 계셔야 되겠죠. 명리학에서 흉신이라고 하는 것은 불안적인 요소이다. 변동적인 요소이다. 요즘 시대에는 변화라고 하세요. 어떻게 보면 더 좋을 수도 있는 거예요. 좋다 나쁘다를 미리 정해놓지 마세요. 그러니까 상관을 옛날부터 흉신이라고 한 이유는 불안성, 변동성, 여기에 초점을 뒀기 때문에 그렇겠죠. 인간의 삶이라는 것은 예전부터 기준점이 뭐예요? 관인이에요. 관인. 기존의 질서 체계, 기존의 정보, 기존의 자료에 거기에 적응하는 힘이 정관정인이란 말이에요. 자, 이거는 그냥 기본 기준점이지 이것이 답이 아니에요. 사주 내에서 평가를 하셔야지 그냥 이 용어 자체로 좋다 나쁘다를 평가하지 마세요. 자, 상생상극 관계로 보시면은 이 상관은 인의 통제를 받고 있죠. 또 상관은 관을 극하고 있죠. 그러면서 상관은 재를 생하고 있죠. 상관은 인의 조절을 받으면서 극을 받고 있죠. 이런 관계에 있다. 자, 상관은 왜 흉신이라고 했는가? 식신은 길신이라고 해놓고 상관은 왜 흉신이라고 했는가? 앞으로도 상관은 흉신이다 이렇게 할지 안 할지는 사주팔자 내에서 평가를 하셔야 돼요. 상관이라는 에너지는 관과 상극관계가 있죠. 그런데 상극관계가 있을 때 상관이 먼저 관을 극하죠. 이게 문제라는 거죠. 우선적으로는 상관이 관을 극하는 거예요. 상관이 관을 극하지 않는 한 아무 문제가 안 생기겠죠. 자, 상관은 왜 흉신이 되었을까? 기존의 세상에서 정관과 정인이 기준점이기 때문에 이런 평가가 된 거예요. 그 상관 기질이 조절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실제로 정관, 정인의 속성과 많이 부딪혀요. 현실에서도 분명히 그런 요소가 있기 때문에 이런 단어가 만들어졌겠죠. 자, 기본적인 것은 정관의 위치, 정인의 위치에서 상관을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상관 그 자체가 잘못이 아니라 정관과 정인의 잣대로 보면은 상관은 뭔가 자유분방하게 퍼져가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 선을 넘어간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상관은 상당히 개인성이죠. 내가 세상에 표현하고 만들어내는 개인적인 문화, 그것이 기존의 전통의 질서 체계와 어떻게 조율할 것이냐, 그게 이제 상관의 가장 큰 숙제죠. 그래서 정관정인을 기존의 질서 체계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음일간이 정관과 합을 하는 것을 상관이 깨버리기 때문에 불안 요소로 보는 거예요. 자, 양일간일 때 보실게요. 자, 경금의 입장에서는 상관이 개수죠. 이 개수가, 자, 그 다음에 경금의 정관은 정화죠. 이 정화를 개수가 극하잖아요. 그러면 정관이 또 깨진단 말이에요. 그렇죠? 상관은 정관을 직접적으로 극한다 이거예요. 이거는 정관이라고 하는 기준점이 흔들리기 때문에 질서 체계, 공공성, 그것을 무너뜨리기 때문에 흉신이라고 한 거고 나쁘다고 한 거예요. 이러한 상관의 평가를 기본적으로는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첫 번째는 상관의 평가. 왜 이런 평가를 했는지 이걸 알아야 되겠죠. 분명히 상관에 좋은 점과 나쁜 점이 있으니까 이런 표현을 했겠죠. 자, 그걸 아셔야 되고, 두 번째는 상관을 조절, 가치를 평가하는 용어들이 있어요. 용어. 요거를 공부해 보면은 아, 상관은 어떻게 조절하면 좋겠구나 이렇게 대입해 보시면 되겠죠. 이번 시간부터 상관 패인, 요거 패는 가진다, 지닌다 그런 뜻이에요. 나를 기준으로 상관이 나오죠. 내가 생하는 게 상관이죠. 근데 나를 생하는 게 뭐예요? 인성이죠. 그러면 인성이라는 것은 상관을 극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지닌다, 가진다 이런 표현을 했을까요?
원래 이런 표현을 못 하는 거죠. 이 패자는 갖춘다 이런 뜻이에요. 뭔가 좋은 의미가 있는 거죠. 극하는 건데 왜 가진다, 지닌다 이런 표현을 했을까? 무슨 뜻이겠어요? 인성을 지님으로써 좋게 된다. 결국에는 이런 뜻이에요. 다듬어진다. 가치가 몇 배로 상승한다. 상관적인 기질이 대단히 강하게 태어났는데 공부에 의해서, 교육에 의해서, 그다음에 자격증을 땄더니 뭐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아주 멋있는 사람이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야생마 기질이 있었는데 훈련시키는 제대로 된 임자를 만났더니, 주인을 만났더니 황제의 말이 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다듬느냐. 잘못 다듬으면 거칠은 에너지가 되고 그 선을 막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에너지가 왕성할 때는 그게 더 심하겠죠. 자, 그런데 상관이 있어요. 내가 생하는 에너지. 여기는 뭐예요? 개인이 표출하는 에너지잖아요. 그렇죠? 뭐를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인을 제대로만 만나면 기술이 된단 말이에요. 기술. 엄청난 자격이 된단 말이에요. 명품 기술. 그렇게 되는 거죠. 내가 갑인데 정이라는 에너지가 천간에 떴어요. 그러면 상관 에너지를 갖고 있는 거죠. 자, 이 에너지를 잘못 다스릴 경우에는 기존의 질서랑 자꾸 부딪힌단 말이에요. 거기에 적응을 해야 되는데 튕겨 나가면 그때부터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상관이라고 한 거예요. 상관 페인을 공부하시든 이제 상관 견관이라고 있어요. 상관이라는 이름 자체가 관을 손상시킨다니까 항상 관하고 조율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상관 견관을 다음 시간에 공부할 거예요. 대단히 중요하겠죠. 근데 이제 우리는 지금 이번 시간에 상관 페인을 먼저 공부하는 것 뿐이에요. 왜냐면 상관은 잘 다듬으면 너무너무 멋있는 에너지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노래 경연을 한다든가 연기 대회에 나와서 그 훈련을 하는 과정에 이 사람이 변하고 좋은 멘토를 만나서 다듬어지고 하면서 최고의 문화 전달자가 되는 그런 걸 우리가 TV에서 많이 보셨죠. 에디슨인데 에디슨이 조금 다듬어지고 훈련이 되면서 기존의 시스템과 융합이 되면서 위대한 발명가가 되잖아요. 그 부분을 상상해 보시면은 상관이 인에 의해서 제대로만 다듬어진다면 보석이 되겠구나. 조금은 보이시죠? 자, 그래서 상관 폐인이라는 요 패자는 지닌다, 가지게 된다, 가진다 이렇게 하는데 상관이 인을 획득한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원래 상관은 인을 획득할 수가 없죠. 상관이라는 속성은 인과 항상 상극관계란 말이에요. 그렇죠? 보세요. 자, 신금일간이 해수 상관을 갖고 있죠. 그러면은 술토와 토극수 하잖아요. 그렇죠? 상극관계란 말이에요. 그런데 상관이 정인이죠. 편인은 약간 제외를 시키는 거예요. 완벽한 상관 폐인이 될 수가 없어요. 정인은 엄마니까 상관적인 요소를 잘 어루만져 주겠지만 편인은 그 정도로 어루만져 주질 못한단 말이에요. 상처가 나겠죠. 그 부분은 이해하시고 보셔야 돼요. 자, 정인 속성이 상관을 완벽하게 상관 폐인 시켜줄 수 있다. 상관 폐인이 된다면 상관의 가치는 몇 배로 좋은 쪽으로 상승한다. 그래서 어디에 가든 부딪히지 않고 상관의 좋은 점이 몇 배로 나타난다. 자, 정인 입장에서도 상당히 좋은 거예요. 정인이라는 것은 기존의 틀이죠. 교과서죠. 교과서. 상관이라는 것은 문제 해설집이란 말이에요. 일간 입장에서도 정인만 갖고 있다면 전통적인 요소는 참 좋을지 모르지만 너무 좀 과거 지향적이죠. 기존의 질서 체계에서는 유리할지 모르지만 새로운 변화에 대처하는 힘이 약하잖아요. 좀 재미없는 사람이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상관을 갖고 있는 정인이기 때문에 윗사람과 아랫사람을 완전히 소통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거죠. 윗사람하고도 친하고 아랫사람하고도 친하고 책에 나오는 것도 잘 알고 그 다음에 요즘 시대에 유행하는 것도 뒤처지지 않고 잘 따라가고 그 다음에 자기 개인의 예술적인 능력이라든가 이런 능력도 있으면서 가정도 소홀히 하지 않는 기존의 사회에서 제시하는 자격증 이런 것도 외면하지 않는 거죠. 대단한 능력이죠. 연예인으로 따진다면은 자신이 소속된 회사가 있다는 뜻이에요. 자기가 자유롭게 활동을 하면서도 자기를 또
키워주고 자기를 또 보증해주는 회사까지 있다는 뜻이에요. 얼마나 좋은 거예요. 여기에 인이 없다면 자유로움은 극대화될지 모르지만 불안해진단 말이에요. 이게 또 언제 일이 끊길 수도 있고, 일이 끊긴 다음에도 자기가 또 다시 또 만들어 가야 되니까, 그 다음에 심리적으로도 뭐예요? 인성이 없다 보니까 자기도 어디에 얽매이는 게 너무 싫다 보니까 자기 스스로 또 그러한 불안한 삶을 또 만들어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인이 있기 때문에 자기 문서가 있잖아요. 자기 부동산도 갖고 있고, 그러면서 또 돈을 쓸 때는 쓸 줄도 알고, 평상시에는 자기의 삶을 잘 즐기다가 무대에서는 또 무대 폭발력도 있다는 뜻이죠. 자, 상관폐인이 그 분야의 자격증을 획득하고 전문가로서 역할을 하게 된다. 자, 그렇기 때문에 상관폐인이 잘 조절이 되어 있다면 주변의 인기를 얻으면서도 그 다음에 그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꾸준히 노력하고 실제로 자격증까지 획득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안정된 부귀를 모두 장착하는 사람이다. 기술만 있는 게 아니죠. 자격증까지 있다는 뜻이죠. 두 개를 다 갖게 된다. 그런 뜻이에요. 자, 상관폐인이 이렇게 완벽하게 되어 있는 사람이 있는가? 실제로는 상관폐인이 용어적으로는 이렇게 우리가 정할 수 있지만 시간의 흐름 속에서 운이 변하기 때문에 시속 게임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인이 좀 더 강할 때가 있고 상관 요소가 좀 더 강해질 때가 있고, 그런 변화는 분명히 발생하겠죠. 당연하겠죠. 항상 십성이라고 하는 것은 힘의 조절이 더 중요한 거예요. 용어보다는. 용어를 외워서 상관폐인은 무조건 좋은 거야, 그러면 안 되겠죠. 자, 이 상관이라는 속성은 분명히 인성하고 상극관계가 되기 때문에 조절해야 되고 다듬어야 되는 에너지죠. 상관의 속성을 인성이 다듬어 준다, 조절해 준다, 이렇게 정해 놓으시고요. 자, 여기서도 보세요. 신묘일주인데 임수가 있죠. 상관이 있죠. 자, 월간에 상관이 있다는 것은 이 사람의 상관 기질이 일상생활이 된다고 했죠. 그러면 자유주의자가 되잖아요. 그렇죠? 자유주의자가 된다. 자신의 감정이 우선하는 거죠. 자신의 결정이 우선하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 보세요. 정인의 월지가 대단히 중요한 거죠. 사회활동의 환경 터전의 중심점이란 뜻이에요. 그 중심점이 정인에 있죠. 이 정인이 상관을 품고 있죠. 데리고 있죠. 그러면 이 사람은 상관폐인이 제대로 일어나겠죠. 상관폐인이 된 상관은, 상관의 나쁜 점은 거의 감춰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상관이 정인과 조절이 된 경우에는 상관의 기질 중에 단점은 잘 감춰지고 장점은 잘 드러난다, 이렇게 평가하시면 되겠죠. 사실은 사주팔자에서 보시면 상관폐인이 여러 가지 그 유형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보신 이렇게 상관폐인의 힘의 균형이 이렇게 잘 맞죠. 정인과 상관의 속성, 여기 편인도 있네요. 이런 힘의 균형이 어느 정도 맞으면 상관 속성은 분명히 나타나기는 하는데 조절이 되어 있다는 뜻이죠. 왕비의 품격이 있다, 전문가의 품격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거 한번 보세요. 일간인 신금이 정인 그 속에 상관이 있죠. 일단은 상관폐인인데 이 상관이 정인에 의해서 다듬어지고 조절이 될 정도가 좀 지나치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상관이 음매기주고 하겠죠. 내가 상관적인 아이디어와 상관적인 표현을 해서 세상에 작품을 내놓으려고 하면은 엄마가, 정인이 사회에서 제시하는 자격, 이건 이렇게 해야 돼, 이건 저렇게 해야 돼, 이건 저렇게 해야 돼, 규제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상관작용이 너무 눌려 있잖아요. 기가 죽어버린다, 기가 눌린다 아시죠? 완전히 눌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상관의 장점마저도 완전히 눌려버리는 거예요. 상관의 좋은 기능조차도 완전히 깨지는 거. 그걸 뭐라 그래요? 상관이 손상돼서 기진맥진, 탈진이 되어버린다, 그런 뜻이에요. 상관상진. 또 새로운 용어가 탄생을 했네요. 상관상진은 상관폐인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형태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그냥 상관의 기능이 상실된다, 상관의 기능이 완전히 눌려버린다, 이렇게 기억하세요. 그래서 상관의 좋은 기능마저도 눌려버릴 때 상관상진되어 있다, 상진되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상관상지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다른 파트에서 다시 할 거예요. 일단은 상관폐인도 힘의 균형이 잘못 조절되면 상관의 좋은 기능이 완전히 깨진다. 예를 들자면 TV에서 노래 대회가 있었어요. 그 상관적인 속성으로 평소에는 참 예술적인 능력이 막 나오고 자기 표현력이 잘 나오던 사람인데 무대에 올라가서 어떤 심사위원이 이 사람이 잘 되라고 충고해 준 거예요. 그 사람은 잘 가르쳐 주려고 한 건데, 그런데 다른 심사위원이, 다른 자격을 가진 사람이 야 이건 이렇게 해. 아니야 저렇게 해야 돼. 이거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럼 이 해수가 이게 조절이 돼요? 완전히 그냥 탈진이 돼버려요. 탈진이 돼버리는 거예요. 무대에 나가지도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식을 키워보면 알잖아요. 우리는 자식 잘 되라고 충고하고 조언을 해준 건데 얘가 그거를 제대로 받아들일 수가 있다면 상당히 큰 인물이 될 텐데 오히려 거기에서 상처를 받고, 그게 에너지를 받아들이는 힘의 차이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똑같이 야단을 쳐도 누구는 그때 충고가 고마웠습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고, 누구는 그 상처 속에서, 그 기억 속에서 상처가 돼서 완전히 파묻혀버리는 그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십성이라는 에너지는 사회생활에서 관계성을 해석할 때 대단히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사주팔자 내에서 이제 그런 에너지를 보고 싶기 때문에 똑같은 상관이라 해도 여기는 뭐 충분히 감당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토국수를 감당 가능하잖아요. 그럴 때는 다듬어진다, 페인이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는 거고요. 여기서의 페인은 손상당해서 탈진된다, 이 정도로 보셔야 돼요. 요 단계를 꼭 이해하셔야 돼요. 자, 상관 페인이 우운에서 들어올 때는 어떨까? 자, 이 사주 한번 보세요. 인성이 전혀 없죠. 비견, 편재, 상관. 관성과 인성의 기준점에서 볼 때는 상관이 과다하죠. 그러면 누구한테 조절을 받는 것을 대단히 싫어하겠죠. 이 사람은 자유롭게 살 수 있죠. 이 사람이 어떤 틀 속에 들어가야 할 때, 가정을 이룰 때 단점이 대단히 강하게 나타나겠죠. 자유롭게 연애할 때는 괜찮았는데 어떤 틀 속에 들어갔을 때 문제가 일어나겠죠. 자, 그걸 보자는 거예요. 자, 상관이 과다한 사람이 아예 인성이 없죠. 상관 페인 자체가 되질 않죠. 그런데 대운에서 인성대운을 맞이했어요. 그래서 대운에서 들어오는 인성을 통해서 어느 정도 조절이 된다. 만약에 이분이 고시생이라면 자신의 방식대로 고시 공부를 하면서 경험한 거로 따지면은 대단하다 이렇게 하는데, 정작 시험을 보면은 몇 점 차이로 자꾸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인성대운이 들어오니까 어때요? 상관 페인이 되죠. 자기의 공부 방향이 좀 바뀌죠. 그러면서 그 자격을 갖추게 되는 거죠. 이거는 우운에서 획득하는 거예요. 실제로 자기 건 아니에요. 그래서 실제로는 상관 페인은 아니지만 상관의 단점이 우운에서 조절이 되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상관 페인에 여러 가지 레벨이 있고 여러 가지 수준이 있는데, 우리는 이번 시간에는 상관 페인이 무엇인가 정도는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상관이 정인을 만남으로써 가치 있게 다듬어진다. 단점은 감춰지고 좋은 점은 더 드러나게 된다. 그리고 상관이라는 에너지는 첫 번째 인성과의 조화, 두 번째는 관성과의 조화, 세 번째는 재성으로 발전시켜 갈 것인가. 명리학적인 용어를 통해서 앞으로 살펴볼게요.